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0월 24일 금요일 오후 8시 56분입니다. 주말엔 영상녹화 쉬고요. 월요일 저녁에 뵙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전업종 전 종목이 좀 골고루 올랐고 상승률 자체는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어젯밤 상승은 의미가 있긴 있죠. 미국 증시의 변동성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어가지고 미국 증시 분위기를 내용을 굉장히 안정적으로 만들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10월 22일 날 하루 하락을 했었는데 이 하락이 연속되지만 않으면 된다는 말씀드렸는데 어젯밤 상승으로 인해서 하락의 연속을 막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변동성을 굉장히 안정시키는 측면이 있고 미국 증시의 어떤 상승 안정성, 어떤 시장의 힘을 강한 힘을 잘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미국 증시는 지금 나스닥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가 정고점 저항이죠. 그죠? 이 자리를 못 넘기 때문에 흐름이 좀 답답한 게 있습니다. 이 자리를 못 넘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답답한 구간을 이렇게 답답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이렇게 안정적이면은 방향성은 위쪽으로 일단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단지 이제 이 자리 돌파한 착은 시간 문제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방향성 자체는 일단 위쪽으로 보자라는 겁니다. 오늘 밤에 이제 미국 물가지표 발표 예정이죠. 물가지표 발표 전부터 벌써 이렇게 나스닥이 이 자리를 넘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아마 특별한 일 없으면은 그냥 이제 돌파한 착에서 오늘 밤은 강한 상승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스닥이 그 9월 20일쯤부터 해갖고 이제 시장 흐름이 사실상 답답해졌는데 그 답답함을 이제 딛고 여기 있는 이 답답함을 딛고 레벨업을 하면서 다시 탄력적인 상승의 구간으로 접어설 조만간 탄력적인 상승의 영역으로 들어설 것이라고 그렇게 일단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미국 증시에서 어젯밤 상승하면서 변동성이 굉장히 많이 안정이 됐죠. 그죠? 변동성 지수 보시면은 어젯밤 이런 모습이라고요. 그 변동성이 너무 급격하게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단기낙폭 과대로 인해서 그래서 수요일 날 이렇게 한번 변동성이 훅 치솟기도 했었습니다. 이날 지수가 살짝 빠지기도 했었죠. 그죠? 근데 어젯밤 미국 증시가 상승을 하면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살짝 변동성을 밀어줬고 이건 뭐죠? 변동성이 아래쪽으로 계속해서 빠지는 이제 5일선 아래에서 마감이 된 지 4거래일 연속제고요. 또 그리고 21선 아래에서 마감된 지도 무려 4거래일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변동성이 이제 추가적으로 막 살아날 것이라는 추가적으로 심각하게 튀어오를 것이라는 이제 그런 우려는 많이 그런 우려는 좀 이제 사그라들었습니다. 변동성 그러니까 시장 지수는 빨리 회복했는데 변동성이 문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죠? 지난 이번 주 초만 해도요. 근데 이번 주에 했던 움직임은 뭐냐? 주로 이렇게 변동성을 꾹꾹꾹 잘 억눌러주면서 주식시장이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변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아직 여기 있는 전저점을 붕괴시킨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 부근으로 가면 갈수록 사실 시장이 안정적이라고 볼 수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이 자리 부근으로 가면 갈수록 전저점이기 때문에 강하게 반발에 한 번씩 튀어오를 수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런 흐름에서 얘가 이렇게 튀어오른다고 한들 그게 이제 예전처럼 추세적으로 이게 살아난다라고 기대하기는 좀 어려워진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이 중요한 지지선을 완전히 붕괴시킬 때까지는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으나 근데 지금 현재 변동성이 이렇게 내려꽂는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시장이 많이 안정적으로 변했다라는 겁니다. 어젯밤 미국 증시는 상승을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좀 있긴 있죠. 상승의 이유들이 트럼프와 시진핑이 미팅을 한다라고 합니다. 백악관 브리핑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미중 긴장감 완화가 시장 상승의 재료로 하나가 활용이 됐고 또 하나는 테슬라 실적이죠. 테슬라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 발표 직후에는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 장 초반에는 테슬라가 하락 출발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테슬라는 상승 마감을 했거든요. 이 실적으로 인해서 하락했던 종목이 상승 전환까지 해버리면은 어떻게 되죠?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시장의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끌어올리면서 주식시장을 상승 마감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지금은 이런 이슈들이 없다 하더라도 아무런 이슈 없다 하더라도 기술적인 측면에서 기술적으로 지금 너무 시장이 강해서 계속 올라간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디까지나 이제 이런 것들은 좀 일시적인 그런 이슈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에 추세적으로 영향 미치고 있는 중요한 것들은 뭐죠? 반도체가 지금 시장에 끌어올리고 있는 거죠. 반도체와 AI 랠리 이런 것들이 시장을 지금 계속해서 상승으로 이끌고 있는 주요 원인인 거고 또 하나는 그죠 현금 가치가 좀 자꾸자꾸 줄어들고 있다라는 그런 우려로 인해서 주식에 베팅하는 거
그런 거, 어떤 현금 가치 뭐 훼손에 대한 거를 해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식 매수하는 거. 이게 지금 주식 시장이 추세적으로 강한 이유입니다. 그죠? 현금 가치 훼손 뭐 이와 관련해서 사실 어떤 모습을 보는 게 가장 지금 현상을 잘 보여주냐면은 원달러 환율이 계속 올라가면서 코스피도 같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원래 한국 증시 정상적인 일반적인 모습은 뭐죠? 원화 약세, 그러니까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면 주식은 떨어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환율이 올라가면서 주식이 같이 올라가고 있죠. 이런 모습이 사실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어쩌면 한국 원화가 정말 심각하게 가치가 훼손되고 있어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일 수도 있고, 사실 이와 비슷한 모습들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뭐 아르헨티나 뭐 이런 나라들 보면은, 뭐 아니면 터키 이런 나라들 보면은 화폐 가치가 박살이 나면서 주식이 확 올라가는 거를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한국이 지금 이런 사례가 좀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정도는 아르헨티나 뭐 터키와 비교할 바가 아니긴 합니다만, 한국은 어쨌든 뭐 이 정도면은 뭐 그들과 비교해서는 상당히 건전한 흐름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뭐 최근 원달러 환율, 원화 약세와 코스피 상승이 같이 가고 있다라는 게, 그죠? 이런 게 그만큼 그 현금 가치가 줄어드는 거에 대한 반발로 사람들이 주식을 사고 있다라는 더 좋은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이야기가 좀 세긴 했는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주식이 추세적으로 오르고 있고, 이런 요인들이 직접적으로 훼손이 되지 않는 한은 일단 주식시장은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을 겁니다. 뭐 아직 뭐 AI 고평가론 이런 게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긴 나옵니다만은, 사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아직까지 AI 주식을 뭐 팔아치우는, 반도체를 팔아치우는 그런 모습은 없으니까 일단 아직까지 뭐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리고 그저 말씀드렸죠. 그 계절적인 측면에서 지금까지 뭐 지금 이제 10월 말인데 10월 말까지 이 정도로 이렇게 긍정적인 그 성과를 보였다면, 통상적으로 뭐 12월 말까지, 올해까지는 계속 그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뭐 그런 이야기도 말씀드리긴 했습니다. 물론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주식이 지금 주식이 뭐 괜찮다, 완전 좋은 자리다, 그렇게까지는 이야기를 못 하겠습니다. 솔직히 좀 많이 부담스러운 자리이긴 해요. 뭐 AI가 고평가됐는지 이런 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오랫동안 봐왔던 경험상으로 기술적인 측면에서 투자자들이 이 정도 주식을 샀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투자자들이 팔고 싶은 욕구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렇게 주식이 많이 올랐으면 그런 욕구 때문이라도 주식이 한 번쯤 훅훅훅 빠지고 추세가 끝나고 막 그런 일들이 좀 종종 일어나긴 하는데, 아무튼 뭐 그러한 어떤 기술적인 측면에서 지금의 상승은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게 있습니다. 그리고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다시피 어떤 수급적인 측면에서 지금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다 주식을 사버렸기 때문에 앞으로 주식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그 자금력 자체는 조금 예전에 비해서 좀 한계가 이제 좀 보이는 단계이긴 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뭐 BOF에 의해서 그 펀드 매니저 조사한 거 있죠. 펀드 매니저 서베이를 보면은 지금 펀드 매니저들의 평균적인 현금 비중이 뭐 3.8%랍니다. 3.7%가 주식 매도 신호라고 해요. 근데 3.8이래요. 그죠? 또 그리고 뭐 제가 뭐 보여드린 데이터는 아니지만은 뭐 미국 가계, 그러니까 미국 가정, 일반 가정이 그 주식을 들고 있는 비중이 역대급 최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 주식시장에 신규로 돈이 계속 들어와야 되는데, 신규로 돈이 계속 들어오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물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장 상황이 워낙 뭐 분위기가 좋고 이러다 보니 뭐 어쨌든 뭐 그 주식을 내다 파는 사람은 또 잘 없나 봐요. 그죠? 누군가 훅훅훅 내다 팔아야 또 가격이 빠질 텐데, 어쨌든 신규로 들어오는 돈 자체는 앞으로 조금 뭐 제한적일 수 있는데, 분위기가 안 좋다고 막 내다 파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일단 주식은 뭐 계속해서 올라가긴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지금까지 뭐 전 세계 어느 나라 증시도 뚜렷한 매도 신호가 나타난 데는 뭐 어떤 뭐 추세적인 뭐 하락 전환 그런 건 없으니까 일단은 당분간 올라가고 있다. 부담스러운 가격인 거는 맞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올라간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일단은 뭐 계속해서 이런 추세를 좀 추종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지금 주식 시장이 그냥 강한 게 아니고요. 역대급으로 강해요. 역대급으로.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하방 베팅은 아직까지는 좀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방 베팅은 정말 많은 고점 확인을 했는데 못 올라가면 그러면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하방 베팅을 생각하기는 좀 그렇다.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해서 하방 베팅을 생각하는 건 이렇게 강한 상황에서는 오히려 좀 더 그죠?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뭐 어쨌든 이래저래 방향성을 일단 위쪽으로 보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 말씀을 드린 것 같고, 하여튼 그죠? 오늘 밤에 이제 물가지표 발표된다라 말씀드렸습니다. 이 물가지표는 중요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주식시장 상승의 이유, 반도체와 뭐 현금 가치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했잖아요. 이 물가지표가 그 너무 높아버리면은 이제 완화적인 분위기가 사그라들면서, 그죠? 어떤 연준의 완화 기대 이런 게 사그라들면서 현금 가치가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매수의 이유를 뒤엎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지표는 중요한데, 근데 물가지표 발표 전부터 벌써 이렇게 주식시장이 막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요, 아마 그 물가지표 발표 이후에 뭐 시장이 오히려 급등할 가능성이 더 높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물가지표가 주식시장에 악재로 작용하기엔 좀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 물가지표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드렸고요. 그리고 오늘 저기 미국 증시 마감하고 나서 인텔 실적 발표했죠, 그죠? 어젯밤에 미국 증시 마감하고 나서 오늘 아침에 인텔 실적 발표했는데, 인텔의 실적 발표하고 나서 실적이 좋았나 봐요. 지금 보시면 6.8% 뭐 거의 7% 가까이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그 지금 호재로 작용을 해가지고 이런 점들이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S&P가 막 0.3%, 0.4% 가까이 상승 중이고 나스닥이 0.5% 가까이 상승 중입니다. 하여튼 나스닥 오늘 밤에 신고가 랠리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 본 것 같고요. 주식이 또 눈에 띄게 좀 강해지고 있다 보니 채권이 또 비실비실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방향성은 위쪽이라 말씀드렸고 눌림시 매수 전략이 맞습니다. 그죠? 이제는 저점과 저점, 고점과 고점이 이렇게 높아지는 그런 단계에 왔고, 다만 엄청난 상승 탄력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이런 점들 보면 될 것 같고, 외환 시장은 답답하나 찔끔찔끔 이렇게 그 달러 강세, 유로화 약세가 진행 중이긴 합니다. 이 어떤 자리가 붕괴되면 훅 빠질 수도 있긴 있겠죠, 그죠? 근데 사실 조금 이렇게 봤을 때는 너무 오랜 기간 지금 유로화가 이렇게 횡보를 했거든요, 그죠? 외환 시장이 너무 오랫동안 그 방향성을 안 보이고 있고, 이 오랜 기간 동안 이 저항들을 좀 많이 확인을 했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무거운 중요한 이평선들을 붕괴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달러 강세가 또 다시 찾아오려고 하는 듯한 모습이긴 합니다. 어쨌든 현실적인 모습은 답답합니다. 방향성이 딱히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다 본 것 같고요. 어젯밤에 국제유가 같은 거 보시면 급등했죠, 그죠? 어젯밤에 주식시장이 그 전업종 전 종목이 골고루 상승했잖아요, 그죠? 그 국제유가도 급등을 했는데, 이런 모습들을 보면 어젯밤을 기점으로 해서 뭔가 이 주식시장에 좀그 낙관론 같은 게 좀 확 퍼진 것 같습니다. 어젯밤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 10월 10일 날 트럼프가 뭐 중국하고 안 좋은 뭐 이야기를 하면서, 중국한테 안 좋은 이야기 하면서 훅 급락하고 나서 시장 참가자들이 뭐가 좀 불안한데 이러면서 좀 약간 뭔가 주저주저하는 그런 모습이 좀 있었다면은, 어젯밤에는 뭔가 갑자기 국제유가도 오르는 등 뭔가 이 위험자산, 뭔가 이 주식에 대한 사람들의 관점이 좀 확 바뀐 것 같긴 합니다. 국제유가 같은 거 오르는 걸 보면, 그죠? 하여튼 그래서 요런 것들이 좀 눈에 띕니다. 어젯밤 국제유가 오른 걸 보면은 뭔가 이 좀 시장의 분위기가,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추가적인 조정이 심화되고 막 그런 걸 걱정하는 것 같진 않다. 어젯밤이 좀 분위기를 바꾸는 좀 중요한 날이었다 싶습니다. 그게 약간 오늘 한국 증시에서도 좀 나타났던 것 같긴 해요. 오늘 이건 코스피인데, 코스피에서 오늘 상승한 것들을 보시면 좀 경기에 민감하다 싶은 친구들이 그냥 막 아주 다 올랐어요, 그죠? 2차 전지부터 해서 뭐 기존에 오르던 반도체까지 해서 그냥 골고루 뭐 삼성 바이오니 뭐니 하여튼 뭐 골고루 아주 그냥 다양한 업종 종목들이 골고루 올랐습니다. 오늘 코스닥까지도 굉장히 많이 움직였어요, 그죠? 물론 코스닥이 움직인 것도 에코프로의 힘이 좀 크긴 컸지만은, 아무튼 오늘 코스닥에 있는 2차 전지와 반도체 관련된 친구들이 굉장히 좀 탄력적으로 움직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뭔가 좀 주식을 대하는 관점이 사람들이 어젯밤을 기점으로 해서 좀 바뀐 거를 좀 살짝 알 수가 있겠습니다. 국제유가 오른 거하고 같은 선상에서 좀 이런 거를 좀 볼 필요가 있겠어요. 주식이 약간 좀 경기 민감한, 특히 코스닥 같은 게 좀 그렇잖아요. 경기 좋아진다라고 그러면 확 급등하는 뭐 그런 모습.
또 그리고 뭐 조금 안 좋아진다라고 하면 훅 빠져버리는 게 가장 어떤 경기 취약한 그런 게 가장 경기에 민감한 게 뭐 코스닥에 있는 이런 업종일 수 있는데 근데 어쨌든 코스닥에 있는 이런 업종들이 이런 종목들이 다 같이 막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면 색깔이 좀 평상시보다 더 진하죠. 이런 것들을 보면은 하여튼 뭔가 좀 어젯밤은 분위기가 좀 바뀌는 하루였다 이런 거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그 약간 경기 민감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강력한 베팅이 들어오면서 제약바이오는 사실 뭐 경제 민감한 거하고 별로 상관이 없죠, 그죠? 제약바이오는 그냥 뭐 주로 유동성에 대한 기대나 아니면 어떤 재료 때문에 움직이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어쨌든 경기 민감주들이 강하게 움직이니까 이렇게 제약바이오들은 전반적으로 좀 푸릇푸릇합니다. 예.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은 어느 정도 좀 성과가 좋았지만은 지수는 아무튼 이렇게 제약바이오는 계속해서 좀 답답합니다. 그 반도체에 막 돈이 엄청나게 좀 쏠리고 있고 뭐 그런 상황이고 이 반면에 이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은 이 여러 가지 업종들 중에 좀 대표적으로 좀 최근에 소외받는 그런 업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뭐 조금 좀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좀 관심을 좀 가져봐도 될 만한 뭐 그런 시기다라고 이야기하는 보고서들이 좀 있긴 있는데 어쨌든 아직까지 근데 이 제약바이오 업종 전반에 대한 뭐 어떤 그런 매수세가 뭐 다시 뭐 들어온다 어떤 그런 뭐 턴어라운드의 신호 아직까지 그런 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냥 뭐 계속 강조 말씀드리지만 반도체만 가고 있어요. 반도체. 어젯밤에는 그리고 좀 분위기가 좋아지니까 뭔가 제조업 관련해 갖고 경기 민감한 친구들이 좀 움직인 게 어젯밤이지. 아무튼 그래서 다시 제약바이오가 움직이려면은 뭔가 반도체가 좀 시들해져야 될 것 같은데 반도체가 시들한 모습이 안 보이죠. 이쪽에 있는 것들 전부 반도체인데 그죠? 반도체가 시들해지지 않다 보니 제약바이오는 좀 계속해서 서운한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업종 전반을 보고 투자한다기보다는 이제 개별 종목을 보고 투자하는 게 좀 맞긴 하죠. 근데 아무튼 업종 전반 이야기를 하자면은 제약바이오가 좀 많이 소외받고 있어서 좀 싸긴 싸다. 근데 싸다라고 해서 뭐 아직 뭐 매수의 적기다, 뭐 아직 뭐 제약바이오 업종 이제부터다 그런 이야기는 아직 못할 것 같긴 해요. 반도체가 아직도 눈을 시퍼렇게 뜨고 살아 있으니까 예, 일단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 본 것 같고요. 한국 증시는 아무튼 그래서 오늘 양대 지수가 다 상승 마감했다. 그 코스피가 워낙 변동성이 좀 확대가 돼 있는 상황이라 V 코스피 이 코스피 변동성이 막 2%막 오늘도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 지금 그러니까 V 코스피가 32에 가깝습니다. 31.29죠. 이 코스닥의 변동성보다 훨씬 큽니다. 예, 코스닥의 변동성보다 훨씬 큰 상황이라 하여튼 재밌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오늘 1.6% 지수가 코스닥 지수가 1.6% 오르는데 코스피가 2.6% 오르고 굉장한 날입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지난번처럼 이렇게 지난 몇 거래일 동안 좀 흐름이 답답했죠. 하지만 5일선을 깨지는 않았는데 이런 답답한 흐름이 건전함을 좀 회복하는 그런 과정이라 말씀드렸고 여기서 힘을 모아가지고 다시 한번 계속해서 치고 올라가는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신고가 랠리 중이라 특별히 뭐 들을 이야기는 없고 어디까지 갈지 모릅니다. 이 코스닥은 뭐 보시다시피 레벨업을 뭐 했다라고 말씀드렸고 얘도 뭐 레벨업 돼서 꾸역꾸역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만 그 제약바이오가 아직 그 제약바이오가 코스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걔네가 소외를 받다 보니까 탄력 자체는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 본 것 같고요. 그죠?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이 환율 상승과 주식 상승이 같이 가고 있다. 이거는 현금 가치가 좀 자꾸자꾸 좀 박살이 나고 있다라는 사실 그죠? 한국에는 좀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일 수 있어요. 사실 금융시장의 모습을 보면요. 근데 일단 뭐 즐길 건 즐겨야죠. 뭐 그죠? 뭐 건전하지 않다 어쩌다 하긴 합니다만 일단 시세는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중요한 저항이 저기 그 98,500원 정도 말씀드렸죠. 그죠? 턱걸이로 일단 안착 중입니다. 뭐 지금 모습으로 봐서는 그러니까 그 사실 지금 이 자리가 98,000 얼마짜리가 사실상 10만 원이에요. 이 자리 돌파 안착하면은 뭐 10만 원 가는 건 일단 시간 문제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 기간 조정으로 지금 이렇게 잘 가고 있거든요. 기간 조정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삼성전자 아직도 좀 더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다 본 것 같고요. 뭐 나머지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뭐 다른 나라들 간단하게 조금만 체크하고 마치자면요. 뭐 중국 먼저 볼까요? 중국 증시도 오늘 상해 종합 기준으로 보시면은 뭐 레벨업 했죠. 하긴 뭐 레벨업이란 표현보다는 어쨌든 다시 고가를 갱신하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랠리 지속 중, 그죠? 느리지만 랠리 지속 중.
그리고 일본 증시도 뭐 그래요. 5일선 눌림 주고 뭐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 특별히 뭐 위험한 곳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유럽 증시는 이제 한동안 남들이 못 갈 때 좀 이렇게 먼저 랠리를 좀 했기 때문에 그죠? 남들이 못 갈 때 좀 굉장히 좀 강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일단 지금은 답답합니다. 그러나 아래쪽으로 뭐 강하게 빠지겠다라는 그런 것도 아니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어쨌든 뭐 계속해서 세계 증시 분위기가 좋다. 기본적인 어떤 그 시장 상승의 밑바탕은 바뀐 게 없다. 그리고 오늘 밤 나스닥은 다시 신고가 랠리를 시작하려고 하는 뭐 그런 상황이다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내일 저녁에 월요일 저녁에 뵙겠습니다.